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되면 좋겠죠. 내가 하는 말도 더 따뜻하고 멋있으면 좋을 텐데요. 이를 위해 말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? 안녕하세요. 적은길의 돈말글 연구소 소장 적은길입니다. 새해가 되면서 여러 결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. 우리 음식을 밥만 먹는 유태우 다이어트도 하기로 했고, 1년 동안 옷 안 사는 노쇼핑도 해보기로 했죠. 이 외에도 다른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. 혹시 좋은 말 하는 사람 되기,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?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거나 더 좋게 할 수 있는 말도 엇나가는 경우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. 말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을 위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그릇입니다. 김윤나 저자가 쓴 2017년 화제의 베스트셀러였어요.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독자들이 정말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. 도대체 말그릇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알아볼까요? 저자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어보시죠. 내가 그때 그렇게 왜 말을 했을까요?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잘 지내보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?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,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기도 하고,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해보지만, 그렇게 쉽게 잘 바뀌지 않아요. 특히 우리가 관계에서 일어나는 실수나 문제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. 맞아요. 예,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기술을 배워서 마치 땜질하듯이 뭔가 바꾸려고 애써도 잘 되지 않고, 일회성에 그칠 경우가 많잖아요. 네네. 그럴 때는 왜 내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거지? 오히려 내 마음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저는 그 실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.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말 기술 이전에 말 그릇이 중요하다.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. 맞아요. 말 기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다른 사람을 내가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의 그릇이 큰 사람만이 현명하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겠죠.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. 그렇다면 말그릇이 큰 사람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제대로 알아봐야겠죠? 말그릇이 큰 사람은 그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. 아,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친구랑 같이 대화할 때, 야, 나 이래서 못하겠어, 안 되겠어, 그만둘래, 이게 문제야, 이게 고민이야,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그 말만 들어요. 아, 너 그게 고민이구나.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해봐. 막 조언을 준다거나, 아, 너 그게 힘들구나. 야, 그것도 왜 못 버텨? 이러면서 그 말로 반응하려고 자꾸만 하죠. 참견하거나 조언하는 거죠. 네, 네. 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요. 네. 그런데 말그릇이 큰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게 됐을까?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? 저 사람이 나한테 표현하진 않지만 지금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? 그 사람의 관심을 더 갖게 돼요. 네. 그러면 그 말로 자꾸 이렇게 오고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사람을 좀 보듬어 주려고 노력하는 말을 하죠.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말그릇이 큰 사람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책에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15살짜리 소녀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은 그 소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 건가요? 이 질문은 1980년대 초반 베를린 지혜 프로젝트라는 흥미로운 실험입니다.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대요. 대답은 크게 둘로 갈렸습니다. 첫째는 예상 가능하게도 안 돼! 였어요. 15살에 결혼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 일단 반대하게 됩니다. 하지만 두 번째, 현명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대요. 쉬운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쉽지 않아. 15살에 결혼하는 건 누구나 반대할 거야. 하지만 특수한 경우라는 게 있으니까. 예를 들어 그녀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? 아니면 부모 친척 없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면? 혹은 일찍 결혼하는 문화권에 사는 소녀일 수도 있지. 무엇보다 우리는 충고하기 전에 먼저 그녀와 대화를 나눠봐야 해.
그래서 그녀의 상황과 감정과 마음에 대해 알아봐야 해. 말그릇이 큰 사람은 정말 다르죠.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한 소녀의 표면적인 말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잖아요. 그 이유를 물어봐 주는 게 바로 말그릇이 큰 사람이 쓰는 현명한 화법입니다. 근데 문제는 우리가 현명한 말 습관을 이렇게 배웠잖아요. 머리로는 알게 됐잖아요. 하지만 실생활에선 잘 안 된다는 거죠. 내 감정적인 말이 먼저 나가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.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저자의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죠. 내가 자꾸 파란색의 말을 사용한단 말이죠.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 마음에 파란색의 물감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빨간색처럼 말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나는 자꾸 파란색 말을 하게 되는 걸까? 내 마음에 조금 관심을 갖고 내 마음을 색깔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. 네, 그래서 마음 먹기 전에 이해하려고 좀 노력해보면 좋겠다. 내 마음에 대해서. 그 마음을 잘 알려면 내 감정. 공부를 좀 해야 하고 내 공식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. 일단 감정하고 우리가 친해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일이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감정의 이름을 좀 알아야 해요. 아, 지금 이 순간에 딱 어떤 감정이 왔을 때 이거가 도대체 어떤 감정이지?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렇군요. 네,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잘 몰라요, 사실은. 내가 느끼는 감정만 잘 알아도 말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도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. 이 책의 저자가 한 후배와 식사를 하고 있었대요. 그때 후배의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전화를 받은 후배는 옥신각신 하더니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해요 하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. 저자가 그 후배에게 왜 그랬는지 묻자 엄마가 자꾸 음식을 해서 보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. 잘 먹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음식이 상해서 버릴 때가 많은데도 엄마가 음식을 또 해서 보내겠다고 하니까 화를 낸 거였죠. 저자는 후배에게 엄마의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를 물었습니다. 그러자 후배가 이렇게 대답했대요. 죄송하죠. 몸도 안 좋으신데. 저자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꾸했어요. 짜증난 게 아니라 죄송한 거였구나. 그때 후배는 깨달았대요. 엄마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짜증으로 표현했다는 것을요. 이런 내 감정을 제대로 알았다면 엄마에게 짜증과 화를 내진 않았을 겁니다. 그 대신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. 엄마, 자취하면서 안 챙겨 먹을까봐 걱정하시는 건 알아요. 보내주셔도 제가 잘 안 먹게 되니까 미안해서 그래. 엄마 몸도 안 좋잖아. 엄마 걱정 안 하게 제가 잘 챙겨 먹을게요. 어떤가요? 내 마음은 똑같은데 내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느냐, 못 알아차리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말이 나오게 되지 않나요?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욱하며 반응하거나 좋아 혹은 싫어, 편안해 혹은 불편해로 감정을 이분화한대요. 여러분, 우리 감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. 그 다양한 감정을 잘 알아차리기만 해도 말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. 그 능력을 키우려면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추고 생각해 주세요. 지금 이건 어떤 감정일까? 이 감정이 나에게 말하는 건 뭘까? 하는 생각을 해주세요. 처음엔 낯설겠지만 점점 익숙해질수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, 후회할 말을 안 하게 하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. 일단 멈추고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. 그러면 목적에 맞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말그릇이 큰 사람이 됩니다. 새해에는 우리도 내 감정을 잘 파악하고 말그릇을 키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아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그릇이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